네, 별건 아니고요. 속도 가속도라는 걸 보는데 봅시다. 막 이렇게 막 평균 속도, 속도 가속도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델타 x 델타 y에서 리미트 저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dx dt가 되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과정이 너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 정의는 아니고 이게 유도되는 과정이긴 한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막 평균 속도 이런 거 막 하면 설명을 해봤는데 애들이 설명을 집중해서 듣긴 하는데 그게 문제 푸는데 쓰이지는 않으니까 별다른 효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거를 왜 속도를 미분하면 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씁시다. 그거는 그냥 그 과정을 너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 말고 제가 대신에 다른 걸 좀 중요한 걸 좀 써드릴게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요거는 조금 별개의 단어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은 다 한 큐에 다 똑같이 정리된 내용이었는데 이건 조금 별개 독립된 단원이고 나중에 적분해서 속도와 거리 할 때 또 같이 엮어서 하긴 할 겁니다. 자, 일단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 요식은 하나 쓰고 할게요. x 해놓고 t라고 쓸게요. 이게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를 미분해주시면 이게 vt가 나오고요. 이게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해주면 이게 이제 at라고 나오고요. 이게 가속도 함수예요. 가속도. 참고로 저 vt가 속도인데 여기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절대값 vt라고 해주면 이제 요거는 속력이 되겠다. 요거는 그냥 원래 이 과정을 다 유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위치 미분함보다 속도다. 속도 미분함보다 가속도다. 요거는 외웁시다. 외우시는데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을 3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이 속도와 가속도를 네가 이해하시려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수직선 운동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직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1차원 운동이에요. 1차원 운동. 그다음 2번. 별다른 예의가 없어도 위치, 속도, 가속도는 다 연속이에요. 미분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 연속이에요. 연속함수. 써놓으시고 3번. 저기서 저 t가 시각 t예요. 타임이라서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요. 요거 3가지 정도를 따로 적어두세요. 제가 요거 3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에 나오는 건 요거 3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3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를 미분한 왜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왜 가속도입니까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평균 변화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시각의 차이 델타 t를 0으로 한없이 보내주면 이게 순간속도, 순간가속도가 되는 건데 너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 3가지입니다. 수직선 운동 1차원 운동이라고 해놨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수직선 운동을 하지 않아요. 평면 운동을 해요. 2차원 운동을 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지금 평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거. 3차원 운동을 하진 않죠. 너 혹시 뭐 이렇게 점프 뛰면서 이로 걸어다녀 스카이 쿵쿵?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2차원 운동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1차원 운동이라고 해놨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없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미적분투 하시게 되면 미적분투 하시는 분들은 2차원 운동을 따로 배워. 근데 요 미적분 1에서는 그냥 1차원 운동만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가 있어.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되더라. 엘리베이터가 1차원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1차원 아니면 외줄타기 외줄타기 또 점프를 뛰나? 외줄타기 앞으로만 가는 외줄타기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부터 1차원 운동을 할게. 이게 1차원 운동이야. 이거밖에 못해. 앞뒤로밖에 못 가. 갑자기 턴 레프트 이런 거 불가능해. 턴 레프트를 했다 쳐. 그럼 이제 새로운 운동이야. 이렇게 가. 왼쪽 오른쪽밖에 못 가는 거야. 이게 1차원 운동이야. 엘리베이터가 1차원 운동이지. 엘리베이터 뭐밖에 없어? 위, 아래. 너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으로 튀어나오니? 너희 호수까지 데려다주니?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보통 1차원 운동을 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 뒤에서 볼 속도와 거리 전부 다 뭐다? 1차원 운동이야. 이거 머릿속에 하나 생각해놔. 그 다음에 연속함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나 위치나 가속도나 이게 전부 다 너한테 어떤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당연히 연속함수야 얘들아.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 마블 영화 봐갖고 선생님 순간이동 하던데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순간이동 같은 속도가 갑자기 0에서 80km 팍 뛰던데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게 연속은 맞는데 미분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팍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수 있잖아요. 가다가 앞에 뭐가 탁 튀어나와갖고 갑자기. 그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팍 바뀌는 지점. 스무스하지 않게 바뀌는 지점. 그렇지만 연속이에요. 당연히 연속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t가 뭐냐면 우리 접점의 x좌표 잡을 때 t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냥 미지수 t가 아니고요. 시각 t예요.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백투더 퓨처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시간을 우리는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은 항상 앞으로 미래를 봅니다. 0초, 1초, 2초, 3초 이 흐름만 보지 우리는 절대 거꾸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이게 t축이고 예를 들어 이게 vt축이라고 쳐봐. 이랬다라고 치면 그 xt축이라고 쳐봐. 그럼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잠깐만 선생님 xt가 이렇게 썼다라고 쳐봐. 그러면 잠시만요. 네가 수직선 운동이라며 임마. 좌표 표면에 있구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는 수직선 운동을 해. 위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처음에 뭐냐면 있다가 어느 정도 앞에 있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금 올라가는 거야. 한 7층까지 올라갔다가 5층까지 내려왔다가 8층까지 올라갔다가 지하 한 3층까지 간 거야. 근데 그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평면 운동처럼 보이는 거야. 다시 내가 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누구 이따가 내가 여기 그 건물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똑바로 넣는 요거 할 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시각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쪽은 애시당초에 신경 쓰지 않아. 백투더 퓨처는 불가능해. 우리 머릿속에 속도와 가속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위치가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야 너한테. x가 위치야 그냥. 얘들아 원래 우리 어떤 위치를 표현해라고 하면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거야. 3,5야? 3,5지? 근데 이거는 뭐야? 위치가 요소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x, y. 그럼 이건 1차원이야? 2차원이야? 2차원이야.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근데 얘 뭐라고? 1차원이라고. 그래서 뭐? x 하나밖에 없다고.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 아래. 다시 왼쪽 했으면 오른쪽밖에 못해. 위 했으면 아래밖에 못해. 왼쪽, 오른쪽과 위, 아래가 공존할 수 없다고. 괜찮니? 그 위치가 그래서 뭐? x라고 쓴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각 t에 따른 위치. 이 v는 뭐냐면 속도인데 속도가 속력과 차이가 뭐냐면 속력은 그냥 힘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속도일까 속력일까 물어보면 속도는 영어로 이게 벨로시티를 갖다 쓴 거거든. 벨로시티.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야. 근데 내가 말을 한번 붙여볼게. 자동차가 되게 빨리 윙 하고 지나가. 우 이렇게 지나가. 자동차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야, 저 자동차 스피드가 장난 아니다. 나름 자연스럽지? 똑같은 표현. 야, 저 자동차 벨로시티가 장난 아니다 하면 좀 미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 우린 보통 벨로시티를 써, 스피드를 써? 스피드를 쓰긴 해. 그러니까 네가 자동차 스피드가 장난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속력만 힘만 보는 거야. 힘. 이게 힘력자거든. 근데 자동차의 벨로시티가 장난 아니다라고 하면 되물어야 돼. 어느 방향인데? 이게 피곤해진다고. 근데 이게 봐봐. 원래 이 속도는 방향을 보는 건데 방향이 되게 단순해. 동서남북이 아니라니까? 무슨 운동이라서? 1차원 운동이라서 이 속도에서 이 방향을 내가 부호로 표시할 거야. 부호로 표시할 건데 만약에 업이 플러스잖아? 그럼 다운은 뭘까? 마이너스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잖아? 이게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라고 쳐봐? 그럼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야. 근데 만약에 이게 1차원 운동이 아니고 2차원 운동이면 단순한 부호로 표현 못해. 이거 플러스라고 쳐? 이거 마이너스라고 쳐?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뭔데 이건? 표현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거 원래 방향까지 같이 보는 건데 이 방향이 지극히 단순해서 업 앤 다운만 볼 거라고. 됐지? 그럼 속력은 뭐냐면 이 방향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소리야. 방향은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이게 1차원 운동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방향을 신경 안 쓸 거면 하나로 통일할 건데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플러스가 낫잖아 그나마. 다 뭘로 통일시키겠다는 소리야? 플러스로 통일시키겠다고. 방향 생각 안 하겠다고. 즉 다른 평면 운동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못 써.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 제곱 dt 이거 쓰셔야 돼. 그럼 평면 운동에서 쓴 거.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루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돼. 됐지? 속력. 그 다음에 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에서 요 a는 그 혹시 너희 자동차 보면 나중에 운전을 하겠지만 여기에 악셀이 있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어. 잠깐만, 악셀 브레이크 반대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거든. 그 악셀 할 때 그 악셀이 가속이야. 가속 페달. 악셀 페달 밟아. 악셀레이터 가속이거든. 그거야 그거 악셀. 알겠지? 그냥 우리가 기억할 건 그냥 일단 이건 기억해. 위치 미분하면 뭐다? 속도다. 속도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다.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줘. 알겠지? 생각 없이 받아들여줘. 그러면서 이 정도 세 개 생각하시고 문제 풀 때 또 지켜야 되는 거 같이 지켜가면 돼. 되게 쉬워. 자, 해볼게. 필수 예제 32번 한번 해보자. 잠시만 얘들 이거 하나 써놓긴 하자. 필기는 하고 가자. 필기해놔. 거기 어디야? 필수 32번 위에다가 네 146쪽 위에다가 필기 한번 하세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속도는. 여러분 다음 주 목금토는 쉽니다. 알겠죠? 학원 방학이에요. 저도 쉴 거예요. 네, 목금토는 쉴 거니까 참고하셔라.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다 문자 보낼 겁니다. 네. 이건 안 까먹잖아요, 또. 네. 필수 예제 3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함수가 다음과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계산만 한번 열심히 잘 해봅시다. 별거 아니니까요. 제가 저 위치함수를 그냥 x는 이렇게 놔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놓을게요. 여러분 xt라고 놓을게요. 그냥 t에 관한 식이라서 t세제곱 마 3t제곱.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x1은 마이너스 2지. 이게 뭐냐면 시각 t 이꼴 1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라고.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보면 지하 2층에 있다고. 그냥 외줄타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쳐. 뒤로 두 칸 물러서 있는 상태라고. 됐지? 요 정도 그냥 느낌만 받으면 돼. 근데 이걸 t에 대해 미분해. 그럼 vt는 뭐가 나오냐 물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나. 괜찮지? 속도 함수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at 가속도가 나오고 이거는 6t 마이너스 6이 나. 이것도 괜찮지? 됐지? 1번 봐봐. 너한테 대놓고 줬어. t 이꼴 3에서의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 구해봐라고 줬어. 그럼 나는 뭐 v3 구하시고 a3 구하시면 돼. v3 구했더니 얼마나? 27 빼기 18에서 9 나와. a3 구해봤더니 얼마나? 12 나와. 쉽지? 써놔봐. 됐지? 이 속도와 가속도는 나중에 내가 너희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수능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속도,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와 거리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분한 거 거꾸로 하면 적분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느낌만 있으면 돼. 이게 왜 미분하면 속도예요? 그거 말고 이걸 딱 끊어놓고 구하고자 하는 거랑 정보를 줄 거야. 이게 정보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고 이게 정보야. 얘 같은 경우는 정보를 대놓고 줬지. t 이꼴 3일 때. t 이꼴 며칠 때, t 이꼴 며칠 때를 대놓고 안 줘 이렇게. 점피가 운동방을 바꿀 때 위치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위치야. 위치인데 그럼 운동방을 바꾸는 그 t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운동방을 바꿀 때란 소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써놓자 이건 자주 나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라고 써놓자. 그래서 내가 예시로 직접 앞에서 운동을 해줄게. 봐봐.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운동을 바꿀 때가. 이게 지금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가 수직선 운동이라서 1차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차피 앞뒤밖에 안 돼. 내가 움직여볼게. 이게 전진이야. 속도의 부호 플러스라 쳐봐. 운동 방향 바꿨지. 운동 방향 바꿨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몇일 때야? 0이면서 부호가 바뀔 때야.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 잠깐 멈췄어. 신발끈 묶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지. 그치? 다시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야. 내가 앞으로 가다가 신발끈 묶고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앞으로 가지 이래도 되는 거잖아.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어. 누구 태우고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 운동 방향 안 바꿨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누구 태우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 내려오면 운동 방향 바뀐 거 아니야. 됐니? 속도의 부호가 뭐 할 때? 바뀔 때야.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 내가 요걸 한번 그려볼게. 잘 봐봐. 3t제곱 마이너스 6t를 내가 그려보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너희가 항상 t축이야.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은 항상 어떻게 올라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양의 방향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 vt축이라고 쳐놓고 내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 이걸 납득을 잘해봐. 해석을 잘하시면 돼. 3t제곱 마이너스 6t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0,0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실 거야. 괜찮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직선 운동 맞는데 왜 수직선 아니잖아. 평면 운동이냐. 그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내가 같이 보여준 거야. 1차원 운동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같이 보여준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야. 이것만 한 번만 딱 와닿으면 돼.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t 이퀄 0부터 2까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다운이야.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t 이퀄 2인 순간 뭐 한 거야? 땡 하고 멈춰서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 얘 내가 걷는 걸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야. t 이퀄 0부터 2까지. 그러다 t 이퀄 2인 순간 앞으로 가는 거라 이렇게 쭉. 괜찮아? 자동차로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냥 상황을 이해를 해봐. 이렇게 했어. t 이퀄 0일 때 위치가 딱 여기라고 쳐. t 이퀄 0부터 2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가. 뒤로 가다가 t 이퀄 2인 순간 뭐 하는 거야 얘가? 유턴한 거야. 유턴해서 뭐 앞으로 쭉 간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봐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빨라지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뭐 하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 소리는 뭐냐? 빨간색 이렇게 가잖아? 가면서 얘가 뭐 밟고 있는 거야? 가속 페달 밟고 있는 겨. 악셀 밟고 있는 거야. 다시 봐. 자동차의 상황으로 볼게. t 이퀄 1이야. t 이퀄 0부터 1까지 브레이크 밟고 가는 거야? 악셀 밟고 가는 거야? 악셀 밟고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속도를 내가 여기다 써볼게. 속도가 여기 컨데 여기가 마 30이라고 쳐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야? 후진하고 있다고. 0부터 마 30까지니까 이게 뭐야? 후진하고 있다고. 지금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가다가 마 30에서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는 다시 뭐 하는 거야? 뭐 밟는 거야? 브레이크 밟는 거야. 이렇게. 이 음성 인식이 되니? 그 보통 자동차 하는 거 이렇게 가잖아. 가다 자동차 멈추 이렇게 멈추잖아. 그 생각을 해봐. t 이퀄 0부터 2까지가 여기 기준 이렇게 온 거라고. 그래서 t 이퀄 2인 순간 뭐 해 얘가? 뉴턴에서 쭉 가는 거야. 뉴턴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플락스를 받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응? 야, 내가 이거 지금 너한테 보여주는 게 뻘짓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 있잖아. 속도거리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얘를 물어봐. 진짜 얘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 문제를 네가 잘 풀고 싶으면 내가 나중에 여기 말고 맨 뒷단원 할 때 얘기해 주겠지만 네가 집에서 과제하면서 있잖아. 이걸 소리 내보면서 해야 돼 직접. 직접 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해야 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엄마가 방문 이렇게 노크하시면 들어오실 거야. 어? 채인 뭐하니? 요즘 많이 힘드니? 그럼 엄마 학원에서 이렇게 하래. 그럼 뭐 그 학원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러실 수도 있긴 해. 어쨌든 요것만 잘 납득하시면 돼. 됐어. 그러니까 봐봐.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면 지금 얘 봤더니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t 이꼴 얼마인 순간이야? 2인 순간이야. 지금 너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는 잘 없어. 학교에서 뭐 1번 같은 데는 주겠지. 좀 이렇게 좀 삥 둘러서 줘. 근데 운동량을 바꿀 때의 위치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인데 봐봐. 이걸 이렇게 써볼게. 일단 VT가 0이어야 돼.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내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면 내가 지금 속도 거리까지 같이 설명하는 게 여기가 T축이 여기가 VT축이었다라고 쳐봐 얘들아. 그럼 얘가 움직였다라고 치면 내가 그냥 어떤 속도 함수를 그려볼게.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신호등 본 거야. 또 앞으로 가다가 신호등 본 거야. 또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가다가 유턴. 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량을 바꿨다라고 얘기 못 한다고. 다시 내가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춰서 신발끈 묶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부호가 바뀌려면 이 속도는 연속함수다 불연속함수다? 순간이동 불가능하다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려면 무조건 속도가 0이어야 돼 일단. 속도가 0이어야지만 부호가 바뀌는가 말든가 할 수 있다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을 먼저 찾고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아주면 여기잖아 그게. 그때의 위치니까 나는 뭐 찾아주면 돼? X 위치니까 2 찾아주면 돼. 계산하시면 돼. 얼마나? 뭐 하면 뭐 나오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밑에 293번 한번 해보세요. 293번. 293번 한번 해보셔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을.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서. 잘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너희는 내년에 수능을 보시게 되면 또 바뀐 교육과정의 첫 해이기 때문에 이게 딱 문항번호가 몇 번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요 속도와 거리가 보통 10번, 11번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4점짜리로. 너희랑 문항 그 번호의 구성이 좀 달라요. 선택 과목도 있고. 근데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속도와 거리 관련된 게 10번, 11번 4점짜리 나왔다? 무조건 개꿀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얘는. 틀릴 게 없어요. 잘 봅시다. 위치와 속도를 각각 구해봐라고 줬어요.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 그럼 일단 VT를 한번 구해봅시다. VT 구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6이에요.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VT축이라고 칩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각 T의 흐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괜찮죠? 여기가 뭡니까? 1, 여기가 얼마입니까? 6. 이게 VT 함수입니다. 되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 부호들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가 뭐고? 뿔, 마, 뿔이죠.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위치가 뭐 하겠다? 커지다가 증가한다가 올라간다야? 앞으로 간다야? 같은 느낌이야? 업하다가 다운하다가 업하겠다. 운동면 두 번째로 바꿀 때가 언제야? 6일 때. 됐지? 유턴하고 또 유턴. 유턴하고 또 유턴. 그때 뭐 위치와 속도 구해봐라고 했으니까 X6 구하시고 V6 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뒤에 넘어가서 33번 한번 해봅시다. 33번. 필수 예제 33번.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33번이. 애들이 보통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는데 이거. 지울게요. 잘 봅시다. 필수 예제 33번 보시면 잘 봐봐. 내가 저거를 설명을 해줄게. 이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봐. 시각 t에 따른 저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쓸게. 그냥 내림차순을 쓸게. 마 5t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래. 내가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시각 t의 흐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이 참수잖아. 이 참수 대충 그리면 0,25 지나가시고 이렇게 나와. 여기서 끊어야 돼. 왜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해줄게. 이것만 딱 그려주 끝인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지금 뭐 앞으로 던진 건데 자 봐봐. 이게 돌이라고 쳐봐. 이게 이 페트병이 이 마가레트를 쓰자. 이 마가레트를 돌이라고 쳐봐. 너한테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상 25m의 높이, 이게 지상 25m의 높이라고 쳐. 여기가 바닥이야. 25m의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이야. 이렇게 던진 거야.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지고 이렇게 던진 거야. 바람 불지 않아. 갑자기 누가 빵 이렇게 치지 않아. 여기서 막 치지 않아.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거야. 이거야. 이게 지금 XT거든? 근데 얘를 봤더니 느낌상 이게 지금 XT라며. 이거 같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보니까 앞으로 던진 것 같은데? 앞으로 던진 것 같잖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다시 봐봐. 얘 보니까 잠깐만 이거 위로 던졌다며. 맞아. 그래프로 보니까 이거구먼. 앞으로 던졌네. 봐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면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시각의 흐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 거라고. 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게 아니고 시각의 흐름, 물체의 운동이 얘면 이렇게 앞으로 던진 게 맞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위치의 변화를 같이 보여준 거라고.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얘를 던져.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 시간은 앞으로 계속 흘러가. 내가 던지면 내 던진 힘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한 거라고 지금. 다시 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정점, 올라가다가 정점 찍은 거야. 여기가 정점 딱 찍어.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 밑으로. 근데 이게 위치인데, 야 봐봐. 얘가 갑자기 돌을 던졌어. 위로 던지면 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다가 갑자기 얘가 트랜스포머 변신해. 드릴 모드 변신. 이렇게 땅 뚫고 막 지하로 내려가니? 안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밑에 지나갈 수가 없어. 지면에서 던졌다며. 여기는 그리면 되는데 백투더퓨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몇 사분면에만 그려져? 1사분면에만 그려지는 거야. 이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줘. 네가 스스로 한번 곱씹어봐. 다시. 문제를 다시 봐. 지상 25m의 높이야.
0,25에서 출발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x0가 25 맞잖아.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이라고 줬어. 20m/s의 속도로 던졌다는 건 잘 봐봐.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 VT가 지금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잖아. V0 얼마야? 20이잖아. 내가 20에 힘을 주고 위로 딱 업 시킨 거라고.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거야. 그럼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떨어질 거 아니냐. 그 운동을 시각의 흐름에 따라 같이 보여준 거라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던진 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야, 내가 지금 이걸 앞으로 던졌다라는 이거 수직선 운동이야? 평면 운동이야? 이거 평면 운동이야. 앞뒤도 있으면서 위아래도 있잖아. 우린 이런 운동 다루지 않는다니까. 이런 상태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끊어보시면 돼. 문제에서 너한테 준 정보가 뭐에 관한 정보였지? 근데 1번은 대놓고 줬지, 얘들아. XT가 지금 이건데 VT 나왔지. AT를 지금 써봤더니 AT가 마이너스 10이잖아. AT가 가속도라며.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지. 일정하다가 그 한자로 뭐야? 등이거든, 등차할 때. 이런 거 우리 뭐라 불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배우잖아. 등가속도 운동. 배우지 않니? 요런 거라고 지금. 자, 그럼 t 이퀄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는 여기다 3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한 거 쓰시면 돼. 그럼 이게 얼마나? 속도는 얼마야? 10. 가속도 얼마야? 10 쓰면 돼. 근데 2번 봐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줬는데 이거 해석을 내가 두 가지로 해볼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를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 첫 번째, 위치로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 속도로 바라볼 수 있어. 위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는 게 말 그대로 여기지. 정점 찍었을 때. 속도로 보겠다는 소리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뭐 하겠다는 소리야? 이제 바뀔 거란 소리야. 돌을 던져. 속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잖아. 속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금 처음에 세게 하고 뒤에 풀을 조금 작게 얘기하는 플러스의 힘이 약해진다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마이너스가 좀 세진다고. 다시 봐. 너 혹시 내가 지금 창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다시 봐. 내가 이걸 던져. 그 뭐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하니까 하다 거기서 속도가 0이라고. 운동방향 바뀌니까. 되겠어? 위치가 최대일 때로 봐도 되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로 봐도 상관없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걸로 보는 게 더 많아서 속도가 0일 때로 보면 돼.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t 이퀄 몇인 순간이라는 소리야? 2인 순간. 그때 뭐 위치 찾아주면 되잖아. 됐지? 일단 1번, 2번, 3번 요 그래프랑 같이 한번 정리해봐. 네, 해보세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이해 가시죠? 자, 4번 봅시다.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줬는데 네가 판단하셔야 될 게 저 주어진 정보가 위치에 관한 것인지 속도에 관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돼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위치에 관한 정보예요? 속도에 관한 정보예요? 위치에 관한 정보죠. 위치가 얼마일 때? 0일 때. 높이가 0일 때. 높이가 0일 때, 다시 높이가 0일 때, XT가 0일 때.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XT가 0일 때야. 위치가 0인 순간. 그때의 속도 구하라고. 그럼 XT가 0이라는 건 너 능력 풀면 되잖아. 그럼 T 값이 두 개가 나와.
마이너스 1과 4에 두 개가 나오거든? 민영 풀어보면 잠시만 아닌데 t제곱마 4t 그러니까 5랑 마이너스 1에 두 개가 나오거든 얘가 5와 마이너스 1에 두 개가 나오는데 야 당연히 t 값은 뭐니까? 양수니까 마이너스 1 말고 5만 t 이꼴 5인 순간이네 그때 속도니까 v5 구하면 되지 이해 가시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295번 한번 풀어보세요 29 해보십시오 어우 힘들어 어휴. 295번 나 공부하다가 자 지상 40m의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를 다 생략할게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일 때 라는 소리가 그냥 이거죠 V5가 얼마일 때? 0일 때 X5 구해라. 괜찮니?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내가 이걸 던지면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요 찰나의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운동 방향 바뀌었다. 같은 말이지. 업에서 다운으로 바뀌는 거 찰나. 그리고 계산 네가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산수만 잘 하세요. 뒤에 넘어가서 필수 34번까지 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정리 잘 하시면 되고 34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다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동그라미 하나만 쳐주세요. 여러분 VT 동그라미 하나만 쳐주세요. 저게 어쩔 때는 속도로 나오고요. 어쩔 때는 위치로 나오기도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그냥 보고 그때그때 읽으시면 돼요. 얘가 지금 속도예요. 속도. 자 봅니다. 이걸 속도 추기로 볼 건데 따져볼게요. 속도의 부호가 이거죠. 속도의 부호가 이렇다라는 소리는 잘 들어봐. 속도의 부호가 이렇다라는 소리는 위치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 둘은. 위치가 증가한다가 뭘까? 업. 혹은 뭐 전진. 약간 이런 느낌. 요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건 위치가 뭐 한다? 위치가 감소한다. 엘리베이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괜찮니? 위치가 감소한다. 내려가고 있다. 아니면 뭐 줄타기로 보면 전진 후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이 3과 5인 요 찰나인 순간에 뭐 하는 거야? 운동 방향 바꾸는 거야. 증가하다가 업하다가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 거야. 엘리베이터 타면 3번만 생각해보면 된다니까. 기억 맞지? 니은 t = 2일 때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지? t = 2일 때 양의 방향이라고 준 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려간다 할 수 있고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뒤로 간다 할 수 있지만 뭘 쓸지 몰라서 업이나 전진의 느낌 맞잖아. 기억 참 니은 참 디귿 t = 5일 때 점피의 가속도가 0이냐고 물어봤는데 잘 봐봐. 얘는 이렇게 가보자.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며.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야 그냥
알겠지? 봐봐. 너한테 질문한 게 A5가 뭐냐 물어봤어. 그럼 얘가 V'5로 V'5로 봐도 되겠지. V'5로 보겠다라는 소리는 얘를 내가 이렇게 읽어볼게. T 이퀄 5에서 뭐로 봐도 될까? 여기서 T가 그 시각 T야? 여기서 뭐로 볼까? 접선의 기울기를 봐도 되겠니? F'5 같은 거. T 이퀄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 이퀄 5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접선과 네 뭐니? 기울기 양수 아니니? T 이퀄 5일 때 점프의 가속도 뭐니? 양수다. 0은 아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다. 그럼 여기선 가속도 뭐니 지금? 음수다. 응? 가속도 음수야. 괜찮지? 디귿은 틀렸다. 하시면 되겠다. 밑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 그 297번 풀어봐. 요거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297번 풀어보셔라. 얘들아 잘 봐. 이거 표시 잘해. 이거 VT 아니야. XT야. 위치야 위치. 위치야 그냥 이거. 잘 봐. 위치라고 이거 속도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운동량 바꾼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해석해볼게. 그냥 위치 그대로 한번 해석해볼게. 시각의 흐름에 따른 위치의 변을 여기다 표현한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표현 한번 해보면 확대 한번 그어보자. 이 상황이 여기에다가 그냥 1이라고 잡을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게. 3층에서 출발한 거야. T 이퀄 1까지 얘가 엘리베이터가 뭐 한 거야? 빵층까지 내려온 거야. 빵층. 빵층까지 내려왔다가 적당히 여기 2라고 칠게. T 이퀄 2까지 1층까지 올라간 거야. 그랬다가 다시 빵층까지 내려왔다가 지하 1층까지 갔다가 다시 빵층 왔다가 쭉 15층, 17층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이걸 내가 잘 봐봐. 이걸 내가 너희한테 수직선 운동으로 보여줄게.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느낌만 잘 가지면 된다니까? T 이퀄 0일 때 3층에 있었어. T 이퀄 0부터 T 이퀄 1까지 얘가 뭐해 지금? 빠꾸 한다니까? 왜 빠꾸해? 우리 접선 그어봐. 접선 그때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소리는 X'T가 VT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소리는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밑으로. 아니면 백 후진하고 있다고. 후진하고 있는 거야. T 이퀄 언제까지? 1까지. 그 위치 얼마까지 온 거야? 0까지 온 거야. 그러다 1에서 3까지 다시 뭐해? 반등한 거야 이렇게. T 이퀄 3일 때 T 이퀄 2일 때 얼마? 1까지 온 거야. 그랬다가 T 이퀄 3일 때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백한 거야. 됐니? 백해서 어디까지? 쭉 가. T 이퀄 4일 때까지. T 이퀄 1때 다시 뭐해? 쭉 온 거야 이렇게. 다시 이 운동을 납득을 해봐. 운동이 이렇게 된다고. T 이퀄 0일 때 3층에 있어. 3층에서 뭐? 일단 T 이퀄 1일 때 빵층까지 가. 빵층까지 갔다가 2일 때 1층까지 올라갔다가 3일 때 다시 빵층으로 내려가. 빵층으로 내려갔다가 지하 1층까지 갔다가 5일 때 다시 뭐해? 쭉 올라간. 이거라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기억니은들이 그냥 풀리지. 기억 봐봐. T 이퀄 3일 때 운동량을 바꾼다. 맞아 틀려? T 이퀄 3일 때 운동량을 바꾸는 거? 아니지. T 이퀄 2부터 4까지 계속 뭐하고 있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니까. 운동 방향 바꾼 거 아니야. 운동 방향 바꾼 건 여기야 얘들아. 여기. 여기에서 운동 방향 바꾼 거야.
여기에서 바꾼 거야, 운동 방향. 얘가 위치라니까.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기억 틀렸고. 니은 봐봐. t 이퀄 3일 때 점프의 속도가 0이냐? t 이퀄 3일 때 점프의 속도 뭐야? 접수한 거 봐봐. 접수한 양수, 음수, 음수잖아. 그럼 속도 뭐야? 음수겠지. 0 아니야. 무조건 0은 아니야. 니은도 틀린 거야. 그럼 디귿 봐봐. 0부터 5까지 해서 p가 3번 멈추냐 물어봤어. 3번 멈추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멈추고 멈추고 멈춰. VT가 0인 순간에 3번 있겠냐고. 접선 3번 나오잖아. 답 디귿이야. 됐지? 이 축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속도축이냐 위치축이냐. 이거 그때그때 다르니까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